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낭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생겼는데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김영죽님 외에 5분이 하루 한 시라는 책을 냈는데요. 하루에 시를 한 편씩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었듯,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었듯,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는 나를 바꿀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결국은 하루의 집합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오늘 하루의 노력뿐이다. 하루하루 우직하게 한 걸음씩 옮긴다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나는요, 지금의 나는 내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 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는 또 앞으로의 나를 만들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결국은 그 하루들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오늘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라는. 우직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옮기는 것,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여러분, 지나가는 걸까요? 우린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축적되는 겁니다. 축적되는 거예요. 시간은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축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은 모래시계처럼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축적되는 거예요. 시간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살면서 축적한 것이 그게 나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전에 그 전모 씨가 회고록을 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또 봤어요. 봤더니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와는 전혀 다르게 지 멋대로 그냥 그 시간의 조합, 경험의 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을 시켜놨더라고요. 자기도 희생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전두환 씨는 진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은.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한 오류를 그 사람들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범해요. 나는 나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이 뭘까요? 사실은 이 삼각형이 나인데, 나는 보기 싫은 거를 다 잘라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선택을 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은 더 무서워요. 시간은요, 이게 나예요. 시간의 축적.
내가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축적된 것,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냐? 시간의 축적물이에요. 시간의 축적물. 내가 살아온 시간의 축적물.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에 무엇을 축적시킬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관리에 있어서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동서고금의 모든 그 현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는 거죠.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게 결국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구성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분이, 심지어는 그 성분이 뭐 어떤 화학물질이 있다든지 뭐 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게 이런 게 내 성격과 인격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지방의 성분이 호르몬 작용을 해서 짜증을 잘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빈이 어머니 이해 되셨어요? 아드님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게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으라는 얘기가 비싼 거, 값진 거 먹으라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유익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입맛 따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강을 해치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도요, 내가 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루하루에 나에게 무엇을 축적하느냐,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축적하느냐, 그 축적물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축적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잖아요. 아, 몸에 좋은 걸 먹을까?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까? 아, 당장 배부른 걸 먹을까? 좀 소식을 하더라도 먹을까? 여러분,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은, 우리가 바른 선택은, 예? 좋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의 결과가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운동선수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반사적, 아예 몸이 아주 그냥 훈련을 돼서 이런 상황이면 이런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운동선수들은요, 상당히 인정받는 굉장히 실력이 어느 수준에 오른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류급 선수, 초1류급 선수, 예를 들면 뭐 김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김연아 또는 그 골프에 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 사생활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초1류급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선수들이냐, 어떤 단계까지 올라간 선수냐, 생각하는 야구, 생각하는 골프, 그런 들어보셨죠? 그죠? 생각하는 축구, 그죠? 한국 축구가 왜 맨날 욕을 먹습니까? 뻔한 전략과 전술, 틀에 박혀 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창의적인 축구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공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서 그 생각의 축적물들을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것들로 축적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면 여기서 생각에 따라야 돼.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저 뒤에 저기 의계음이 엄마 앉아있는데 챔피언입니다. 네. 지역 챔피언. 네. 지역 챔피언. 근데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뭐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공을 이렇게 오면 난 이렇게 쳐야 되겠다. 저기 공이 이렇게 이런 각도로 이렇게 날아오면은 몸에 배는 행동도 있지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일로 치면은 저 사람이 받아내기 어렵겠지? 생각했죠. 그죠? 급하게 공 받아내기 바쁜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승부에 대한 승부욕이 있고, 그리고 그 승부욕을 생각으로 승화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선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승부욕이 없으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승부욕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생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잡념이에요, 여러분. 한자에 잡념이라고 말을 만든 것이 괜히 생긴 얘기가 아니에요. 잡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잡념이에요. 생각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화될 수 있는 것.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쓰게 하잖아요. 그죠? 미국 뭐 SAT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시험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요,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세이를 써야 돼요. 제한을 둬요. 뭐 500자, 300자, 600자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해요. 네? 그 의도가 뭐예요? 이 아이는 생각할 줄 아는 아이냐 아닌가를, 그 생각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아는 아이냐,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생각은요, 여러분,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뭐 자기 전에 누워서 별 생각 들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잡념입니다. 잡념. 잡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그 잡념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잡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천재들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 혁신가들, 개혁가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보면요, 메모를 중요시 하잖아요. 메모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메모가? 메모? 메모라는 것은요, 떠오르는 그 잡념 수준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기호로,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메모예요. 그건 뭐냐? 생각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 또 메모도 1차 단계죠. 여기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요건데, 사실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우리 아들이 대화를 하다가 엄마한테, 아, 그게 뭐지? 하면서 말을 꺼내요.
근데 습관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뭐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야 너는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너 말할 때마다 그게 뭐지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고쳐야 돼. 그게 뭐지 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게 뭐지 엄마?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지 엄마? 그게 뭐지 엄마? 응?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낱말하고 있네.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게 뭐지 여보? 그게 지금 아들한테 물려간 거예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럼 저는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야 뭔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지라는 질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남이 보는 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 시간의 축적물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시간을 사용했는데 그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축적시킨 그 시간 동안 축적시킨 것이 결국 나야. 나는 시간의 축적물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을 축적해야 되겠죠. 응?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택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오르는 잡념. 바지가 너무 찡겨. 살 빼야 되겠다. 이건 생각일까요? 잡념일까요? 잡념이죠.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죠? 고무줄이 꽉 끼는 거예요. 예, 서 있을 땐 몰랐는데 앉으니까 알게 되죠. 예, 꽉 끼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불편하니까 야, 나 살 빼야 되겠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의 반사적인 작용이죠. 이거는 잡념이에요. 그럼 이게 생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화돼야죠. 언어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행돼야죠. 그렇죠? 실행돼야죠. 여러분,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살이 좀 쪘어요. 그랬더니 벨트가 안 채워져. 네, 불편해. 자극이 왔죠. 어떤 자극이 와요.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 자극에 대한 거의 반사적인 작용으로 살 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잡념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운동을 못했구나. 내가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었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식단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메모 수준이죠, 말하자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 그리고 여러분 계획은요 언제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더 쉽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돌들 말이에요. 아이돌들. 또 운동선수들 마찬가지고.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일과들이 다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심지어 먹는 것도 식단이 다 짜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짜여지면 물론 힘들죠. 네,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 걸 하나씩 숙제해 나가듯이 문제 풀듯이 해나가면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디테일할수록 실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항상 막연하거든요.
그 계획이라는 것도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가계부 쓰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제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냐면, 가계부는 돈을 쓴 지출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관리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계부를 계속 쓰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겠다, 또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쓰다 보면 그 계획이 디테일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걸 실행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잡념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잡념 속.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분명히 내가 이따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괜히 먹었다고 후회할 텐데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손은 거기에 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죠? 잡념입니다. 잡념.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 여러분, 요즘 뇌과학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죠?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요, 굉장히 참 아직도 미개척 분야잖아요. 이 뇌과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뇌는요,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인 어떤 축적에 의해서, 유전도 결국 시간의 축적물입니다. 진화의 축적물이고, 그 축적을 통해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 무의식적인 영역 속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지식들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본 포맷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외부의 그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축적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유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또 질문에 의해서 그것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불러내려면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IQ, 여러분 아이들에게 생각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질문이 마법의 질문이 있어요. 마법의 주문.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이 주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이들의 IQ가 일씩 오를지도 몰라요. 뭔지 아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 얘기예요.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 생각은 어때? 다시 한번. 내 생각은 어때? 이겁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야,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험, 어떤 사건, 이런 걸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어때라고 묻는 순간 머릿속에 온갖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느낌들, 어떤 그 경험들, 뭐 이런 것들 또 내재되어 있는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잡념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는 그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걸 언어화한단 말이에요. 언어화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응?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묻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지시하는 대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 지시하는 걸 해요. 하지만 그거만 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그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지시 받은 것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과제가 주어질 때 직원들한테, 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 직원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요.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거꾸로 해결한 다음에 보고를 해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요, 항상 물어봐요. 자네 생각은 어때? 그래? 마이크 그려주세요. 마이크.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직원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교육을 시키고 어떤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뭐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제일 좋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요, 당장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일 그 각자 생각을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지 하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아빠, 얘 누구예요? 얘 누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생각을 갖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생각지 못했던 해결책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다 CEO가 갖고 있고, CEO가 그 던진 답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그 회사 망합니다. 제가 볼 때. 생각을 해요. 생각.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생각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는 것이고,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생각에 쓴다는 것은, 잡념에 쓰는 거 말고, 이러한 생각에 쓰는 사람은 최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선택을 잘 하겠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을 잘 하겠습니까? 그냥 조건 반사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을 잘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던지고, 동료들한테 던지고, 주변 사람들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누굴까요? 나 자신에게 던져야 돼.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나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저는 이게 메모일 수도 있고, 가계부일 수도 있고, 일기장일 수도 있고, 예. 되도록이면 기록에 남기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네? 저희 집 사람은요, 메모를 열심히 해요. 가게를 보기 전에, 시장을 보기 전에. 네? 그리고 두고 가요. 네, 항상. 그리고 전화가 와요. 여보, 식탁 위에 메모해 놓은 게 있을 거야.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잖아, 스마트폰. 그러면 거기다가 자판을 찍든지, 눈이 안 보이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면 녹음을 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모한 것도 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보니까 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고추장이 없네? 고추장 사야 되겠구나. 적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일까요? 잡념일까요? 잡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잡념은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메모리 한다고 하잖아요.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그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기억은요, 여러분, 기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질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 언어화한 경험이 있다면 내 자신, 인간은 그거를 80% 기억을 해요. 왜? 자기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떠오르는 잡념,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는 자극에 대한, 필요에 대한 반사작용이거든요. 찌개를 끓이는데 고추장이 없어요. 고추장 사야 되겠네. 그런데 열심히 그런 생각을 이제 적어놨는데 막상 마트에 갔는데 고추장 생각을 못해요. 네, 그렇죠? 생각이 안 나. 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또 찌개 끓이니까 고추장 안 사왔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네. 찌개를 끓일 상황에만 고추장이 생각나. 희한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추장이 떨어진 상황, 그 상황이 준 자극, 그 자극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고추장 사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사람 좀 피곤해요. 자기가 쓰는 그 양념장을 갖다가, 양념장 세트 있잖아요. 간장이 얼마가 떨어졌고 고추장이 얼마나 떨어졌고 된장이 얼마나 떨어졌고, 이거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마트에 가면은요, 자기 찬장에 된장이 얼마나 남아있고, 고추장이 얼마나 남아있고, 후추가 어떻게, 참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충의 그림이 기억이 나요. 이번 주 중에 고추장이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고추장을 딱 사가요. 이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과 잡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을 탓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직원들이요, 대표님이 기억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직원들이 저한테 일일이 매일 체크 보고를 안 해도 언제쯤 얼마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얼마의 돈이 나가야 되고 지난달에 누구에게 받을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을요, 제가 다 기억해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게 써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직원 하나가 정산을 해야 되는 이걸 막 하는데 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기억과 달라요. 이상해.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해봐. 아니라는 거야. 맞다는 거야. 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쭈삣쭈삣 거리면서 와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걔는요, 뭐예요? 매주 매 요일마다 자기가 할 일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맥락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때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항상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달 전쯤도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그 한 달 전쯤에 그 생각을 제가 골똘히 했고, 그거를 제가 캐시플로우 사항에 내용을 적었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결제해서 내려보낸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제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 천재인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줘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생각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왔단 말이냐? 맞아요. 생각 없이 살아왔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학습이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이 생각이 아닙니다. 자극에 대한 반사작용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들이 다 생각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은 반드시 뭐예요?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도 생각이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참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려면 제일 좋은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아까 얘기하죠.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 내 생각은 어때? 저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은 어때? 저 사람 싫어.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성향이 있었어. 저렇게 관상이 저런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이게 생각일까요? 생각이 아닐까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생각이라고, 나는 내 예감은, 내 직감은, 그건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직감에 의존하니까. 편견에 의존을 하니까. 그리고 맞는 것만 선택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예감은 백발백중이야, 이런다고. 남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여러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은 남에게 먼저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에게 없을 때 그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이 모든 것도요, 결국은요, 답을 찾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공부 그 자체가 답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언어화된 생각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소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인류 기업에서는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일부 정말 괜찮은 회사들은요, 자소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보는 것은요, 이 아이의 스펙이 얼마나 되고 경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하는 능력을,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을 얼마나 언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면 임원이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들 또 경력사원들 자소서를 보게 돼요. 그럼 딱 보면요, 이거 베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열심히 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원이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제 경원이 엄마가 이제 그 합격한 사람, 지방대생인데도 그 좋은 직장에 그 합격한 그 사람이 쓴 그 자소서를 갖다가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고 윤경은 자소서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경원이가 쓴 줄 알았어. 그 내용을 딱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야, 우리 딸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구나,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구나 했는데, 맨 밑에 보니까
그 합격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딸도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졸업장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소서를 읽어보는 순간 제가 야, 얘는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걸 우리 딸이 썼다고 제가 착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뭘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은 어때? 이러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은 어때? 이게 뭐냐면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이거든요. 마법의 질문이에요. 내 생각은 어때? 자, 밥을 잔뜩 먹었어요, 저녁에. 저녁에 밥을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 뭔가 좀 먹고 싶어. 네.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네?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야, 오선아, 네 생각은 어때? 생각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자극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그 잡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뒤죽박죽 그 생각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간단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 간단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이 저기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장은 3단 논법, 잘 아시는 3단 논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3단 논법. 3단 논법의 대가가 누구죠? 여러분? 네? 누굽니까, 여러분? 3단 논법의 대가. 네? 네? 데카르트 아니에요, 데카르트. 네. 여러분도 3단 논법을 써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이 데카르트는요, 모든 철학적 주제, 과학적 주제를 3단 논법화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3단 논법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데카르트가요, 그 희대의 칼잡이였어요. 아세요, 여러분? 유럽 최고의 칼잡이였어요, 여러분. 뭐, 삼총사의 달타냥, 실존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요, 역전의 용사였어요. 전쟁에도 나갔고요, 수많은 결투를 치렀고요.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칼잡이였어요. 칼싸움의 대가. 이 3단 논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펜싱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서 그 훈련하는 그 기법이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이 칼싸움을 할 때 쓴 전략이 3단계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생각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조건 자기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 자기는 졌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의 칼싸움에는 뭐냐면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단 논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걸 칼싸움에만 적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중요한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름의 답이 나와. 또 그 답을 가지고 또 3단 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해요? 구체화될수록, 그죠? 여러분, 구체화될수록 어떻게 해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구체화될수록.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먹고 싶어. 배가 고파. 아니요, 그거 여기 내 집. 3단 논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단 논법.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먹으면 살찐다. 응? 살찌면 몸무게가 는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언어로 표현, 글로 딱 표현을 하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이게 내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은 뭐예요? 기억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기억되는 내 생각은 이
인간에게 있는 의지력을 발동을 시켜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의지력의 90%가 무엇에 기반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기억에 기반해서 그래요. 인간의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데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력은 기억의 90%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화된 생각은요, 제가 했죠? 80%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머릿속에 새겨질 때, 그럴 때 인간의 의지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일기장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 서양 사람들은 뭘 합니까? 뭐 자기 그 어떤 비전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죠? 다이어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플랭클린 플래너 뭐 이런 것들, 또 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툴들이 발달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툴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돼요. 다이어리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돼요. 거기에 그냥 쓸데없는 거 낙서하지 마시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일기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생각노트라는 게 있어요. 생각노트. 이게 책이 있고, 생각노트 사용법에 대한 책이 있고, 그 생각노트를 실제로 쓰는 그 생각노트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시간에 그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그 생각이 쌓여서 여러분, 좋은 선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기억된 그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하루하루가 축적되어서 앞으로의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 나도 탈출할 거야. 같이 타자. 변화는 이거 1위.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변화는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이 주제에, 이 정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떠다니는 잠정섬에서 헤매고 다녔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